2024년 5월에 한 차례 민희진 vs 하이브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이후 정말 많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를 떠나 OK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고요. 보이그룹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 해지를 통보했지만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는 당연히 패소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질 거라고 했거든요. 이제 민진 대표에게 남은 건 사실상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손해배상 재판뿐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민진 대표 본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본인은 뉴진스를 빼내려 한 당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움직임에 이용당할 뻔한 제3자였다는 거죠. 이른바 뉴진스 템퍼링 의혹 자체가 대한민국 자랑인 K-팝을 주식 불공정 행위 세력이 악용하려 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그리고 어도어 경영진과 대주주가 자신들의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한 프레임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건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저희가 로맨지의 법적 시선으로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뉴진스의 멤버의 일탈이나 계약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겁니다. 대표이사를 복귀할 쓰냐를 두고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어요. 이거는 돈의 문제도 뉴진스 멤버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뉴진스 멤버들 전원이 어도어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원인이 민희진 대표의 템퍼링 시도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꼼짝없이 어도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 해지가 결국 졌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링 의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연대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알 수 없는 카톡을 오픈하고 갑자기 발을 빼는 겁니다. 대중은 솔직히 의아할 수밖에 없죠. 템퍼링 의혹을 떨치기 위해 얼마 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뉴진스 빼돌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멤버, 가족, 기업인의 주식시장 교환을 위한 사기극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입니다. 템퍼링인지 아닌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법적으로 템퍼링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적 이야기가 왔다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크게 세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속 계약이 유효했어야 돼. 전속 계약이 무효한 상태였는데 데리고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둘째, 구체적 접촉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셋째, 가장 중요한 게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는 겁니다. 뭐 협상, 그리고 여기 나와, 그쪽 별로잖아, 뭐라고 말을 하면 돼, 그럼 소송해, 그럼 우리 해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도를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내가 주동자가 아니다. 이게 다 법률적 검토를 받고 하는 멘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벗어나기 어려워요. 세 번째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뉴진스를 빼내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멤버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만든 판에서 자기도 피해자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려고 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진짜 쟁점은 그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계약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심이 있었느냐입니다. 그저 경영권 분쟁 정도로 끝나는 게 제일 현명한 결과가 되겠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간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어요. 이에 맞서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보장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해서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현재 법원에서는 두 개의 소송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청구해서 이거 액수가 엄청 큽니다. 다른 하나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해소입니다. 이게 해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청구만 반대이기 때문에 병합돼서 진행 중이고, 이 소송의 선고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하이브의 전략은 단순해요. 민 대표가 잘못했으니 계약은 끝났고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패소할 경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주식을 팔아서 정리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면 민희진 대표는 주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청구만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민희진 대표 손을 들어주면 풀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하이브가 항소나 상고로 시간을 끌 가능성은 충분하고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승선 민희진 대표는 완전 대박 나는 겁니다. 지금 민희진 대표의 주식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이 분쟁 전체의 결국 시작이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 행사하면 1,00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그보다 적은 260억 정도로 알려 있습니다. 과연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60억을 받을 수 있는지, 결국 빚더미에 오르는지, 그것이 2월 달에 결정되겠죠? 현재 민희진 대표가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소송을 보면은 청구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각각 100억, 5억, 2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물론 항소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점까지 감안해보면 책임을 전부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뉴진스 성과와 어도의 경제적 가치 저하함이 민 전 대표의 인센티브 등 손해를 이유로 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이 아니고 개인 청구한 사안이고 실질적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민희진 대표와 함께 뉴진스 멤버 다니엘 역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하면 총 431억가량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어떻게 될지도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또 다룰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 함께 영상을 새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로맨즈에게 물어봐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수원, 서울, 의정부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신혁범 남성님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